강정수 박사님 모셔서요. AI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품 터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잘 나가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AI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 슐츠케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AI가 그동안 데이터를 먹고 살았는데 이게 화석 연료처럼 다 쓰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거의 뭐 앞으로는 발전을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발전을 안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연료죠. 일종의 데이터가 연료고 컴퓨팅 파워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모델도 좋아지고 있고 AI 인재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데이터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데이터가 흔히 말해서 바닥을 보이고 있다 또는 픽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미국 학계나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오픈AI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AI가 B라는 AI하고 인터뷰를 막 보면서 서로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학습의 모델을 방법을 바꾼다든지부터 시작해서 AI끼리 얘기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지금 뭐 스탠포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정확하게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인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술을 이용해서 석유의 채굴 방법들을 경제성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데이터가 일리아 슈츠케버는 여러분 2015년에 오픈AI를 공동 창립했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저 슈츠케버가 있어야 오픈AI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재로 꼽히고 있는 또 노벨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턴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흔히 말하는 효과적 가속화주의가 아니라 효과적 이타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래서 AI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있으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지금 회사 이름도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안전한 슈퍼 인텔리전스. 이러한 회사 이름도 좀 이렇게 세이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슈퍼 인텔리전스는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 슈츠케버는 슈퍼 인텔리전스는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인류 같은 AI가 올 거라는 거죠. 올 거라는 건 믿지만 거기에 AI. 위험성이 있으니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합성 데이터라는 겁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제작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인터넷 신문에 올리면 그걸 인공지능이 학습했다면 지금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 기사를 써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시 학습하는. 네네 이런 것이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은유를 드는 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저주라는 것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들이 우리가 정말 우월한 인종이라고 DNA를 가지고 있는 인종이라 생각하면서 왕가의 가문끼리만 결혼을 허락했죠. 근친 결혼. 그렇죠. 근친 결혼만을 결국했더니 이것이 세 세대가 지나니까 기형아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성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학습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AI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AI 거품론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슈츠케버와 같이 기술적인 제약사항이 있다. 즉 데이터가 고갈되어 가면서 합성 데이터만 써야 되는데 합성 데이터는 아직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지 안전한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거품론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올해 한 해만 아마존이 750억 달러를 AI에 투자를 했습니다. 750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정말 한 기업이 대출도 없이 이렇게 750달러를 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손정희 대표가 미국 가서 트럼프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3년간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닌 것이 이미 아마존은 7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지금 메타도 한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구글도 한 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이 정말 이들이 약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에 대하면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는 벌어줘야 되는데 과연 벌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거품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거품 여러분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첫 번째 논쟁 지점은 저는 안 터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는 거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다양한
흔히 말하는 서비스 경쟁들 지금 AI 서치라든지 또는 AI 커머스라는 것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AI 요즘 이 동무 서비스들 말동무라고 하고 AI 친구 서비스가 요즘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리튼에서 이러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1월에 처음으로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과금 체계를 바꿨는데 한 달 만에 11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AI 경제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특히 또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안 꺼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더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닷컴 버블에서 터졌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서비스가 결국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종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강력하게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역사적으로 지금 AI 버블을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없다. 다만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자라든지 한국 주식 투자자들 분께서 일시적인 큰 조정이 하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한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항상의 보장은 없고 상관관계는 여러분 없습니다. 경제가 하락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상관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알지만 더욱더 지금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는 이러한 AI 거품조차도 거품에 물방울도 저는 못 봤어요, 버블. 그러니까 이 물방울도 거품도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된다. 즉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심으로 AI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주변부로 물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걱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방향점들이 지금 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요약하자면 어쨌든 슈츠케버는 AI가 이렇게 학습할 데이터가 모자라게 됐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AI, 지금 생성 AI 성능이 더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슈퍼인텔리전스를 믿는 거니까. 네네. 지난주에 구글의 제미나이 2.0이 나왔지 네네네. 않습니까? 2.0 나왔는데 저도 정말 놀랐어요. 처음으로 저는 구글이 오픈 AI를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요?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오픈 AI에 뒤처져 있었던 구글의 자존심이 구글의 2.0 플래시가 나오고 또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고 미국엔 나왔지만 딥 리서치라고 해서 구글 제미나이가 딥 리서치를 해줘서 제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고 싶다면 무려 100여 개의 학술 논문을 분석해서 네. 그 100여 개의 학술 논문 속에서 그 문제점들과 찾아내서 이렇게 되면 석사 논문 이런 건 이제는 끝나는 시대 아닌가.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쓰시려면 VPN을 쓰셔가지고 미국 무료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 IP로 들어가면 미국 IP로 들어가서 이 구글 제미나이가 제공하는 딥 리서치를 써보면은 최대 100개의 학술적 논문을 분석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를 여러분 구글 검색할 때 스톰 폭풍이랄 때 스탠포드 AI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탠포드에서 만든 이 학술 논문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아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멀티모달은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제미나이 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로 제가 지금 엑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펑션 함수 하나를 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전체 얘가 그럼 도표를 분석합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을 분석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함수를 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줄까 그러면은 답도 줍니다. 제안을 이렇게 해서 함수 조정을 해서 이 전체 엑셀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면서 저희의 업무 효율성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AI의 성능 경쟁들이 이게 경쟁 구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경쟁하면서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다. 네.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한 네. 기업씩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네. 구글의 경우에는 그럼 제미나이 2.0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다시 좀 늦었지만 오픈 AI보다 늦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가속 페달 다시 밟고 있다. 네,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웨이모 지금 자율주행에서 성과가 있고 내년에는 도쿄에서도 시험 주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파죽지세로 기술력을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구글은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은 뭐냐면 모바일에서는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악력 때문에 구글 검색에 대한
소비 그 비율이 마켓 쉐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데스크탑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AI 검색이 출현되면서 사람들이 검색이 특히 데스크탑에서 챗GPT한테 검색을 해본다든지 퍼플렉시티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데스크탑 영역 즉 노트북이라든지 회사에 있는 PC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 검색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에 여러분 아무리 구글이 신기술을 만들어도 아직까지는 여기가 우리가 아직 거품이 아니야 이런 논쟁하는 이유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고 웨이모도 물론 한 주당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 다음으로 웨이모를 많이 타고 리프트를 제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의 뭐 반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은 분명하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데 정말로 저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제살 깎아먹는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효과잖아요. 그거를 지금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검색 시장이 구글에게서 가장 큰 한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내년도에 검색 마켓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구글은 AI에서는 뭐 따라잡고 앞서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출의 베이스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구글의 가장 큰 위험성이죠. 그러면 오픈 AI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검색 기능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네. 우리 그거 다 무료로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무료 이용자에게도 이제 검색 기능은 진행되고 있죠. 네, 그 오픈 AI가 그럼 검색 시장 잠식하면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우선 오픈 AI도 검색 시장, 오픈 AI는 여러 가지 경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200달러를 내는 유료 서비스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비판도 있어요. 이거 부익부 빈익빈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한 달에 200달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이제 기업 단에서 연구소 단에서 대학교 단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능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의해서 맞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려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우선은 지금 갑자기 항상 오픈 AI가 이 판을 주도하면서 항상 장군을 치고 구글이 멍군 쳤었는데 지금 오래간만에 구글이 먼저 장군을 치는 그래서 오픈 AI가 멍군을 쳐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픈 AI에게는 더욱더 멋진 AI 기능들을 보여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매출 부분에서 한 이번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2024년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100억 달러를 갖다가 수요를 했는데 그중에 반을 날린 거잖아요, 벌써. 그럼 내년만 지나도 벌써 반 날리게 그렇죠. 다 없어지는 거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안에 또 한 번 증자를 하거나 IPO를 가야 되는데 IPO를 갈 만한 매출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오픈 AI의 기업으로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로 볼 때는 지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치 시장으로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쇼핑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에이전트 시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는 내년에는 반드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인가를 시장에 증명해야만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우디가 가지고 뭐 900조 원 펀딩하겠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AI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반도체 칩이었죠. 반도체 칩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한국 네이버를 비롯해서 한국도 많이 지금 사우디 가서 국부 펀드에서 AI 사우디가 요즘 AI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투자 받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만 해도 7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지금 돈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이제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수익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내년에도 못 보여주면 안 되고 내년에도 계속 투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실마리들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부분에서 성장의 실마리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매출 성장의 실마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에 소라 그 동영상 제작 서비스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 내놨는데 바로 구글에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항상 그랬거든요. 구글이 무언가를 발표하기 전날이나 전전날 오픈 AI가 뭔가를 발표하면서 구글에 뒤통수를 쳤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오픈 AI가 이번에 뭐랬냐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칼렌더 열어보듯이 12일 동안 매일 신제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픈AI가 공세를 하면서 구글을 압도하게 됐다는데 구글이 준비됐듯이 구글이 그 BO라고 하는 BO2라고 하는 소라를 압도하는 이런 동영상 제작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미나이 2.0부터 플래시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나왔거든요. 그건 2.0도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먼저 이번에는 오픈AI 뒤통수를 쓰는 그래서 소라보다 더 좋은 비디오 생성기도 만들어내면서 경쟁의 결과들이 대단히 값지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네. 그러니까 오픈AI는 어쨌든 IPO 가는 게 최대 이벤트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 가려면은 요 지금 내놓은 것들이 돈으로 바뀌는 그 부분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2025년에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네. 구글은 검색 시장의 매출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거냐. AI는 상당히 이제 또 기술은 잡은 것 나가 같은데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네요. 좀 넘어가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여러분 분기별 실적을 보게 되면 두 자릿수의 퍼센트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2B용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라든지 뭐 이러한 360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점은 코파일럿 즉 챗G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름을 바꿔서 코파일럿이라고 나왔는데 이 코파일럿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파일을 업무용에 결합을 했는데 너무 아직 성숙되지 않는 에이전트가 되지 않았던 단계에서 바로 흔히 말하는 워드라든지 프레젠트 뭐 하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이런 데 결합을 시키고 기업에 이런 데 연결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코파일럿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많이 쓰게 되는 또는 챗GPT를 더 쓰게 된다든지 클로드를 쓰게 되면서 사실상 이 챗봇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에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든지 다이나믹 365에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즉 내년에도 저는 분기별로 성장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즉 16%, 17% 이렇게 매 분기 성장하는 것은 되게 건실한 성장이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이런 성장은 이어나가겠지만 코파일럿의 실패를 어떻게 만회하면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특히 B2B 시장에서 매출로 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도전받는 시기가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엔비디아 여쭤보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지난번에 몇 번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 칩에 대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이 빅테크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슈츠커버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규모 학습을 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AI 칩이 이렇게 비싼 AI 칩이 계속 많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엔비디아는 건실하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건실하게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죠.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이 되게 관심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쌍두마차를 누릴 곳은 브로드컴이라고 하는데 브로드컴하고 우선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대단히 제너럴 퍼포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GPU 그래서 AI 전반에서 학습과 추론해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브로드컴이 만드는 것은 ASIC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애플에서 예를 들면 그걸 쓰겠다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굳이 이렇게 좋고 비싼 GPU가 필요 없고 특수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H백과 경쟁할 수 있는 자체 칩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시장은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4개 기업이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에 대한 수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고 한국도 언젠가는 데이터 센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엔비디아에서 지금 칩도 못 갖고 칩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재 수요,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가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만들어갈 시장은 되게 크다. 그리고 하나 또 보셔야 될 것들은 엔비디아는 결국은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건 TSMC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5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TSMC 공장이 3개가 하반기에 오픈합니다. 미국에 있는 TSMC 공장 그리고 일본에 있는 TSMC 공장, 독일에 짓고 있는 TSMC 공장이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에 공장에 가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세 개 공장의 그 생산 캐파시티가 생산 양의 어떤 규모가 지금 타이완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량이 TS 브로드컴도 예를 들자면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TSMC에 다 위탁을 하죠. 그러면 이 TSMC에서 생산하게 될 수 있는 양들이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된다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을 이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2배 가까이 납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공급량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때 과연 엔비디아가 가격 방어를 할 수 있겠는가?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지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엔비디아는 이것이 내년에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네요. 여기엔 여러분들 TSMC 공장이 일본과 미국과 독일에서 오픈한다라는 것, 대단히 그 생산 캐파시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황 박사님 전공인 테슬라 이야기 좀 네. AI 기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는 건지. 그 부분 전망 저는 부탁드려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차가 벌써 이제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팔리는 것,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인 소식만 들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쉽게 얘기해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11월과 10월과 11월 4분기를 결성하는 두 달치를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13.8%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빨리 유럽에는 저가 차량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차량이 중국하고 유럽, 미국에선 저가 차량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3만 달러 미만의 저가 차량을 내겠다고 했는데 모델 Q라고 하는 일명 이걸 얼마나 빨리 생산해서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시장을 방어하는 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AI와 로보틱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다가 제도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풀어주고 있다라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카 컴퍼니가 지금 2025년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저렇게 테슬라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고 폭스바겐 위기에 처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다 위기에 처하고 있고 르노도 위기에 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들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 속에서 이거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가 망가지면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 그렇죠. 테슬라라도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선 매출로선 자동차 기업이 네, 중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2025년 이 붕괴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테슬라가 매출을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가 테슬라에겐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나 로보틱스는 저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완전히 이제는 테슬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이번에 예약했던 것처럼 보조금은 없애지만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배터리의 원료에도 관세를 매기겠지만 선택적으로 몇 개를 면세를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흑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들어가는데 이건 100% 중국에서 해요. 이거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배터리의 미국 생산을 독려하겠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이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주유소, 그러니까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 없애겠다,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원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나와서 테슬라보다 다른 기업이 더 손해를 봤기 때문에 테슬라는 큰 손해를 안 볼 거라 보지만 사실 딱 뚜껑 까봐야 되거든요. 정말 보조금이 지금 미국에서도 12월 자동차가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내년에 보조금 사라진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리 사고 있는 거거든요. 선구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수요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1분기 때는 보조금이 또 사라지면서 대단히 미국의 자동차 시장도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차가워질 수 있고 이 부분도 테슬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이 테슬라에게는 되게 중요한 유럽에서의 차가워진 유럽 시장, 이미 차가워진 유럽 시장, 앞으로 차가워질 수도 있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힘있게 자동차 매출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테슬라에게는 2025년의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에 2025년에 우리를 와우하게 깜짝 놀라게 만들 기업을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그럴 가능성이 저도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비바 시스템스라고 해서 의료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데도 성장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성장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 정말로 인류에게 여러분 1년에
약 통계적으로 보면 25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네.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푸는데 이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인류 사회의 한 단계 진화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우리가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류가 가져야 될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의 성취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웨이모하고 저는 서구는 중국은 한 축으로 분명히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웨이모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느냐 아마 5월 정도로 지금 블룸버그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5월 정도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이 실험 테스트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성공 여부가 대단히 사회사적으로 경제나 주식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말로 인류가 자율주행이라는 꿈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2025년에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에 있어서 한 단계 완전히 이 네. 전환점을 맞는 그 시기가 내년 5월에 올 수도 있다. 테슬라 로봇택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내년에 구글 웨이모를 통해서 올 수도 있겠다. 네. 그게 와우 모멘트다. 맞습니다. 아,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2025년 AI 빅테크 전망 한번 살펴봤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